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종말을 대비하라. 오늘 7번째 그 말씀으로요,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전쟁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세계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역사들이 왜 사라졌느냐? 그 중에 대부분이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전쟁입니다. 전쟁 때문에 많이 사라진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을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는데 1차 세계대전으로 약 2,500만 명이 죽었고요. 2차 세계대전으로 약 7천만 명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소한 전쟁들도 끊임없이 있는 것이지만은 이런 큰 1차, 2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의 그 내부를 들어가서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세력들로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이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인데, 이 사람들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두려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그 방향이 뭐냐면 새로운 세계정부, 단일한 세계정부입니다. 이 이론의 초석을 닦은 사람이 알버트 파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09년에서 1891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은 단일한 세계정부인데 이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3번의 큰 전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영국과 독일의 고위층 일루미나티의 그 알력을 활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러시아의 짜르 왕정 체제를 전복하고 러시아를 무신론 공산주의 이념의 요새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파송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 하나는 레닌, 하나는 다윈을 파송합니다. 레닌은 공산주의자고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유물론 사상을 전파시키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물질 개념으로 낮춰버리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 그래서 인간의 수준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만드는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원숭이에서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유대인이 다윈을 파송을 해서 세계의 가치와 정신을 흐트려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파시스트 세력, 그 국가 중심의 이런 전체주의를 파시스트라고 하는데, 파시스트 세력인 독일, 이태리, 나아가서 이제 일본, 그리고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을 반목시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공산주의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힘 조절을 해놔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전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버트 파이크는 제3차 세계대전을 그 다음에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적인 새로운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루미나티 내의 고위급 정치적 시오니스트들, 돈을 가지고 있는, 금융을 잘 쥐고 있는 이 시오니스트, 이슬람 유대인주의자들과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이 사람들도,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 이 사람들을 반목시키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3차 세계대전, 우리가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 시민과 중국의 공산당으로 지금 분리를 했죠. 그리고 인권 탄압, 세계 경제 질서 파괴, 세계 장악을 꿈꾸고 있는 이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기본적으로 여기 이 동아시아, 이 중국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루미나티가 꿈꾸고 있는 마지막 전쟁의 개념은 결국 중동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게 성경에서 중동에서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이 이 세력들이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공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한하고 이란을 끌어들여서 삼국 협정을 맺었어요. 내부 협정을 맺어가지고 세계의 공산주의를 퍼뜨리자. 그리고 핵무기하고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를 퍼뜨려서 세계를 장악할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미국이나 이스라엘만이 아닌 거예요. 연관된 세계 전체가, 모든 나라가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그러잖아요. 선택해라. 중공을 선택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싸워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쟁과 혼돈으로 세계를 흔들어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려는 세력이 그 뒤 이면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그리고 이 세력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생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간의 인권을 말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로 문화를 장악해서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감시 사회, 초통제 사회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였듯이 앞으로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은 2020년대 중반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 일루미나티 세력들은 나쁜 쪽으로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류가 이 지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알던 모르던 지구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과학계에서는 이미 나왔어요. 지구를 버리고 우리가 살려면은 다른 행성으로 옮겨가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화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구를 떠나야 되느냐? 지구는 싸움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기후변화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핵전쟁도 위험스럽고요. 바이러스 위험스럽고요. 소행성의 충돌, 이런 것. 최근에도 우리 지구를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얘기하는데 한 20m 크기의 소행성이 지나갔는데, 다가와서 지나가는 동안에도 몰랐고요. 지나가는 거를 학자가 발견을 해가지고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나 미국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요. 소행성들이 지구로 접근하는지를, 중요한 것들을 관찰하는데 아무리 감시를 해도 너무 작다 보면 때로는 카메라가 놓치는 거죠. 20m짜리라도 이게 지구에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어느 나라를 때린다 그러면은 그 나라나 도시가 박살이 완전히 나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지진도 있잖아요. 대지진이 계속해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로 알려진 이 태평양 주변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지진이 예고되고 있고, 지금 중국이 남은 지금 물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남은 재앙이 이제 지진인데, 지진은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왜냐하면 그 삼엽댐의 그 무게 때문에, 물의 무게 때문에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백두산 근처에 있는 죽었던 화산인데, 죽었던 화산에 마그마가 충전 상태, 100% 충전 상태로 지금 돼 있답니다. 언제 터져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화산 폭발이 남아있고, 연결해서 백두산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핵전쟁이나 바이러스, 소행성, 대지진, 다양한 그런 원인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요즘에 와서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온난화, 이 기후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작년도 호주에서 국립기후보건센터입니다. 여기에서 발표를 했는데,
향후 30년, 앞으로 30년 동안 핵전쟁에 버금가는 기후변화라는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지구의 기후가 왜 변화하느냐, 그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구온난화, 이 온난화는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지구 대기층에 지구를 감싸고 보호하는 오존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이 축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시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위험한 태양의 복사열이 그대로 지구로 들어오고 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 그리고 반대로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사막화가 확대되고 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열대림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지금 그 아마존 정글 같은 경우에 팜유라고 하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정글이 너무나도 불타 없애지죠. 그래서 브라질 정부에 대해서 그 국제기구에서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통제를 해라 하도 그 정글이 너무나도 많고 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곳곳에서 방화를 하면서 그 열대림을 막 태워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거죠. 산업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양극의 빙하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빙하에도 빙하의 그 수준이 있는데 빙하의 기초가 되는 빙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녹았는지 지금 빙하의 기초가 되는 빙하가 있는데 그 마지막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고산지대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거 없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고요. 그 빙하가 녹으면 그 아래 살고 있는 생물과 사람들에게 심각한 물 부족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억 명이에요.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돼가지고 물이 더 옛날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햇빛에 의해서 햇빛을 저장하는 이 저장량이 많아져요. 눈이 있거나 산에 눈이 있거나 그 빙하가 있으면 이것이 하얗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이것이 반사를 해가지고 햇빛이 다시 날아가게 만드는데, 물이 많아지고 이게 햇빛이 반사시키는 게 없으면 햇빛이 그대로 바다에 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온도가. 그래서 지구가 더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빙하 속에 숨어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깨어나고 있어요. 이미 중국 과학자들도 중국 티벳과 연관해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구에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종류도 아니고 여러 종류들을 이미 발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뉴스에 나온 바 있습니다. 고대의 위험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발견된다. 또 북극에는 이 동토층에 탄저균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탄저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을 다 죽여버리는 그 무서운 질병인데, 이것이 얼음 속에 이렇게 탄소를 붙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녹으면 탄소가 메탄가스, 탄소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막 급격하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얼음 속에 같이 숨어 있었던 그 무서운 병균, 탄저병균이 녹아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여기에서 그 술록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람 따라서 흘러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탄저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조그만 거로도 몇만 명 순식간에 죽여버리는 생물학 무기예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2050년도에는 지표면의 30% 이상의 심각한 사막화가 생길 것이다. 요즘에 사막화 기술을 막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얘기 하나 나와요.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생물적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 맨땅인데 맨땅에 이걸 왁스 칠하듯이 이렇게 뿌리면은 모래에 왁스 칠하듯이 이렇게 코팅을 해요. 코팅을 하는 곳에서는 풀이 기존보다 3배 이상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노르웨이인가 어딘가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막을 순식간에 녹지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돈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숙제가 남아있긴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각 나라마다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제 뉴스의 보도에 나왔어요. 그러나 하여튼 사막화를 막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산불, 폭염, 가뭄, 침수, 다반사로 생겨지고 강우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엘니뇨 현상도 만연할 것이다. 결국 전쟁 난민, 경제 난민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만 기후 난민이 결국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예측에 나오는 겁니다. 폭염 발생이 1년에 100일 이상 지속되고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의 80%가 감소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기아 현상이 오는 거죠.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면서 국가 간의 물전쟁,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유엔에서 2050년이 되면 기후 난민이 2억 명, 최소 2억 명이다. 생존이 어려운 빈민층이 10억 명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구 온도가 0.5도 상승하면 수억 명의 목숨이 위험하게 되고요. 지구 온도가 예상보다 빨리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 예상의 기본적인 수치가 2도가 평균 중심 그 온도입니다. 2도까지 오르면 이미 끝장이 오는 거예요. 자, 1도가 먼저 상승하면 1도 해수면 높이가 약 10cm 정도 올라가고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1년에 30만 명이 적어도 이상이 더위와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생물의 10%가 멸종 위기에 처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구 온도가 거의 1도 거의 올라와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2도가 상승하면은 농작물 생산이 감소하면서 5억 명의 사람들이 물 부족과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고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감염으로 6천만 명이 죽을 가능성이 높은 고통겪는 이런 상황이 되고 지구 생물의 33%가 멸종 위기에 처하고 적도 지방의 중요한 도시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오른다는 겁니다. 지구 온도가 3도 이상이 되면 남부 유럽이 영구적인 가뭄에 시달리게 되고 더 많은 건기 지역이 생기면서 지구 생물의 절반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고 지구 온난화 조절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상태가 되고 10억 명에서 40억 명이 물 부족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구 온도가 4도 오르면 평균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열기와 사막화, 홍수로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게 되고 생물들이 다 멸종하고 식량 위기가 오고 5도가 상승하면 빙하가 다 녹고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지역이 물속으로 사라지는데 3도, 4도, 5도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온도가 2도예요. 2도가 넘어가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2도 안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은 현재 상황대로 그냥 가면은 앞으로 2100년이 되면은 지구 평균 온도가 8도에서 1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해수면이 40m 상승한답니다. 세계 도시의 3분의 2가 물에 잠기는 거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고 화염, 폭풍, 허리케인으로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00년인 가면 그러는데 2050년에 이미 끝장난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름철 평균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도시가 많아지고 살인적인 열기로 16억 명이 고통을 받게 된다. 이미 일본은 40도잖아요. 뭐 이미 그 인도 같은 데만 해도 50도가 평균적으로 넘어가요. 이런 기후변화의 핵심인 이산화탄소를 예측하고 막아야 되는데 1997년도 기후변화 협약을 세계가 했습니다. 교토 의정서. 그런데 말뿐이에요.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20년 동안 1997년부터 20년 동안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어요. 2016년에 기온 상승을 2도 내로 유지해야만 된다. 이게 지구의 살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195개국이 동의를 했는데 누가 지켰냐?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나라도. 지금 중국이 하늘에 벌을 받아가지고 망하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나오는 뉴스 보도를 보니까 어느 지역은 30년 만에 홍수다, 50년 만에 홍수다, 80년 만에 홍수다, 그리고 100년 만에 홍수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냥 뚫린 듯이 비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곡창지대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중국을 지도를 보면 중국의 남부 지역은 산모작을 해요. 1년에 3번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태풍이 지금 현재 때리고 있고
이미 앞에 있는 그런 폭우로 인해서 다 망가졌죠. 첫 번째 농사를 일모작을 하는데 일모작의 끝부분에 비가 와가지고 일모작을 망쳤어요. 이모작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모작이 시작되는데 폭우가 오니까 이모작도 다 망쳤죠. 그리고 삼모작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물이 잠겨있기 때문에. 중국은 강도 큰 데다가 물이 도시에 차면은 한 번 빠지는데 몇 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곡창 남부의 곡창지대는 이미 물바다예요. 끝났어요. 농사가 올해. 그 다음에 중국의 중부 지역은 산업지대입니다. 군사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홍수가 계속 때리고 있죠. 샤샤댐 지금 무너지려고 합니다. 저는 예측하기는 8월 25일 안에 붕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측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산업,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충칭이라고 있습니다. 1,500만 명 정도 되는 충칭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이 산염댐 위쪽에 있거든요. 이게 중국의 미래 산업인 반도체에 거의 100조 이상, 130조 이상 투자해가지고 우리 삼성을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반도체 산업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시예요. 근데 이게 다 물에 잠겼습니다. 이게 다 이제 무너지면 여기 해가지고 저 밑에 바다 근처 상해에 있는 데까지 다 이제 물에 잠겨버리는 엄청난 한 4억 명이 고통을 받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위쪽, 우리 동북삼성이라고 해가지고 저 조선족들 사는 그쪽, 이쪽에 또 곡창지대가 있어요. 최근에 시진핑이가 가가지고, 우리 밀농사 잘 됐다. 예전보다 더 농사 잘 됐다. 하고 해가지고 막 TV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폭우가 계속 지금 오고 있는데, 폭우만이 아니고 메뚜기가 왔잖아요, 지난번에. 메뚜기가 와가지고 힘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한 지역에 지난번에 계속해서 시신 태웠잖아요. 시신. 이동용 화장터까지 동원해가지고 시신을 계속 태우면서 하늘에 이산화황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황이 많아지면서 눈이 내렸거든요. 근데 그 위쪽 지역이 곡창지대에 지금 폭설이 내리는 폭설. 주먹만한, 계란만한 이게 이래가지고 차량 유리창 다 때려 부시고, 폭설 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폭우 오고 있어요, 폭우도 오고. 지금 미국이 전쟁을 선포하니까 스위스도 전쟁을 선포했어요. 스위스가 비밀은행으로 유명하잖아요. 비밀 저장. 그 스위스 은행에 있는 중국인들의 비리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스위스 은행에 중국인 100명이 돈을 숨겨놨는데 그게 7조 8천억 위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1332조 원을 100명이 숨겨놓은 돈이 그 정도랍니다. 100명이.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는지를 아시겠죠? 정부와 기업들의 불법과 비리 문서를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이 위키리크스인데 이 위키리크스에서도 중국 공산당 간부의 스위스 계좌가 약 5,000개고 이 중에 3분의 2가 중앙 고위급 간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인들이 국민 총생산이죠. 국가가 1년 동안 생산하는 모든 생산을 국민 총생산이라고 하는데 이 국민 총생산의 11%를 불법으로 누군가가 빼돌린다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이 비상 걸렸어요. 달러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중국의 돈 가진 사람들이 이걸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중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해외로 다 지금 빼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상이 걸렸어요. 중국의 부호들이 중공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 중공의 부호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냥 가서 돈을 뺏어버려요. 그 사람을 감옥으로 끌고 가고 몽둥이를 두드러 패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그냥 다 압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돈 많은 부자들이 안 되겠다. 중국 공산당한테 다 돈 뺏기겠다 해가지고 해외로 더 돈을 빼돌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부호인 거원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급히 망명을 했는데 지금 시진핑 말고 전 국가주석이 누구였냐면 장쩌민입니다. 이 장쩌민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숨겨놓은 자산이 얼마냐? 1조 달. 우리나라 돈으로 1180조 원. 1180조 원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빼돌린 돈이 그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도에서부터 올해로 넘어오면서 2020년도 세계 부자 순위가 나왔는데
부자 순위의 1위가 누구냐면은 빌 게이츠가 2위로 떨어졌고 1위가 누구냐면은 아마존닷컴 창시자이고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59조 원을 가지고 있어요. 159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장점이는 1180조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비해 거의 10배 이상, 9배 정도의 이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부자 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교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의 중공이죠. 결국 중공의 변화를 위해서는 중국을 이끌고 있는 7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7명의 지도자들이 은행 통장 계좌부터 다 까내야 된다. 이거 까놓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다시 하자.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터지느냐? 왜 기후변화로 인한 지금 극심한 고통을 제일 많이 겪고 있느냐? 이런 비리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중국의 멸망으로 그리고 연결해서 지금 북한도 지금 난리가 났죠. 이번에 폭우 때문에 지금 태풍이 하나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 도착하는데 이 태풍의 방향이 맨 처음에는 저 아래쪽 부산 쪽으로 거의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가는데 이게 방향을 점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충청북도를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더 틀면 북한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더 뒤집어지죠. 왜?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게 서해안 쪽으로 가가지고 중국 때리고 북한 때리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걸로 가면서 이번 주에 이쪽 중국하고 북한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비가 앞으로 한 달 더 온다고 예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농사고 뭐고 그냥 다 물에 잠기는 어떤 그런 거로 망하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세계의 흐름으로 보면 이런 전쟁의 위기, 기후변화의 위기로 인해서 세계가 코너로 자꾸 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적대 세력들은 그러한 이상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튼 역사를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